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해서 이른바 50억 약속 그룹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화천대유 직원이었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진 논란이죠. 화천대유가 곽 의원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게 거액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입니다. 화천대유 측도 곽 의원도 의혹을 다 부인한 상황에서 저희 JTBC가 곽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를 직접 만나봤습니다. 곽 씨는 자신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회사 측이 먼저 거액을 받을 수 있게 성과급 계약을 바꾸는 걸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. 먼저 이윤석 기자의 보도입니다. 곽병채 씨는 화천대유 측이 먼저 성과급 계약을 바꾸자고 했다고 밝혔습니다. 퇴직 의사를 밝히자 계약 조건을 바꾸자고 했고 그 덕분에 50억 원이란 퇴직금이 가능했다는 겁니다. 거액을 받을 수 있게끔 계약 조건이 변경됐잖아요. 근무하시던 도중에. 네네. 누가 제안을 해갖고. 제가 몸이 안 좋았어요.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회사 이제 퇴사 의사를 밝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성과급에 관련된 부분을 다시 이제 변경할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럼 먼저 요청하신 것도 아니고 회사가 먼저 그렇게 돈을 더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거네요. 네네. 저 요청한 적이 없고요. 회사를 떠나겠다는 직원한테 회사가 먼저 나서 거액의 퇴직금을 제안하는 건 이례적입니다. 곽 씨 아버지 곽상도 의원은 화천대유가 거액을 주기로 한 이른바 50억 약속 그룹에 포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. 곽 의원과 마찬가지로 곽 씨도 해당 의혹은 부인했습니다. 왜냐면 이게 아버지를 보고 사실상의 뇌물이다라는 분석이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. 전혀 그렇지 않고요. 알려진 50억 원에 약간의 명절 상여금 말곤 더 받은 돈이 없다고도 했습니다. 50억 이외에 돈을 더 받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. 물론 네, 저 진짜 들어가서 말씀드린 대로 그 급여만 받았고 그 급여 받고 직장 생활했고요. 후원금으로 간 것도 있었고 여러 형태로 지금 금전적인 지급이 되고 있었다는 게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그때 당시에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서 급여에 대한 부분을 다 냈는데 그럼 추석 상여금이나 이런 부분 명절 때 지급되는 부분이 있잖아요. 몇백만 원도 아니고 몇십만 원 정도고. 곽 의원이 화천대유에 지원하라고 한 과정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.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그거를 알게 돼갖고 아드님께 그렇게 좋은 자리를 소개해드렸는지 그 과정은 들으셨나요? 잘 모르겠는데요. 그럼 그 과정도 모르시고 그냥 지원을 하신 거예요? 그럼요. 그걸 그 과정이 어떻게 돼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없는데.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었습니다. 어떤 일을 하셨길래 그렇게 거액의 성과금을 받을 수 있었던 건지 국민들이 묻고 있거든요, 지금. 이게 좀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는 않은 것 같으니까요. JTBC 이윤석입니다. 곽병채 씨는 일을 하다 쓰러진 적도 있다면서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웠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. 퇴직 당시에 50억 원을 받은 건 건강상의 이유도 있다는 취지였습니다. 그런데 곽 씨는 화천대유에 있을 때도 조기 축구에 열심이었고 퇴직 후에는 골프와 캠핑 등도 즐기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. 곽 씨는 골프 같은 건 건강을 회복하려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. 이어서 하혜빈 기자입니다.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곽 씨가 50억 원이란 거액을 받은 건 중재해를 입었기 때문이란 해명을 한 바 있습니다. 어지러움과 이명 현상을 비롯해 일종의 산재 후유증이 있었던 겁니다. 곽 씨에게 건강 상태를 물어봤습니다. 건강해 보이시는데 혹시 어디가 아프시다는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. 잠시만요. 아니 근데 지금 너무 멀쩡해 보이셔서 네네. 어디가 상재라는 건지. 제가 그 SNS에 말씀드린 게 조금. 실제 곽 씨는 소셜미디어에 2018년부터 건강에 이상이 생겼고 회사에서 쓰러진 적도 있다고 적었습니다. 그러나 곽 씨는 화천대유 근무 당시 조기 축구 회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했고 퇴사 이후에도 골프와 캠핑을 즐긴 걸로 파악됩니다. 곽 씨는 살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.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이제 그 살아야 되잖아요. 저도 살아야 돼서 다시 건강을 회복을 해야 되는 골프를 치시면 그게 더 증상이 악화될 텐데. 그래서 제가 그걸 뭐 매번 가가지고 뭐 한 건 아니고 자주 치지 않았거든요. 진짜 그래서 저 집에 거의 치과 생활 하다시피 하고 있어요. 몸이 안 좋아서 그 이후 퇴사한 이후에 뭐 다른 일도 지금 할 수가 없고 해서. 그럼 캠핑도 그렇고 다 건강을 위해서. 네네. 하지만 관련 기록 공개는 거부했습니다. 병원 다니시는 기록 같은 거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? 그러면? 병원 다녔
아니 산재 피해 등으로 받았다는 50억 원이 정당한 돈으로 생각되느냐고 거듭 물었지만 답변을 피했습니다. 노동자가 사망을 해도 2, 3억 원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. 통상적으로. 네네. JTBC 하혜비입니다. 네,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를 직접 만나고 온 정치부 이윤석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. 곽 씨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죠? 네, 맞습니다. 이 국회의원을 포함해 고위공직자의 경우 정기적으로 재산 공개를 합니다. 네. 이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거주지를 찾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런데 곽 의원 재산 공개 서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. 아들은 공개 거부로 돼 있습니다. 직계 가족도 공개 대상이긴 한데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이처럼 공개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. 곽 의원 아들은 2018년 이후 줄곧 재산 공개를 거부해왔고 어디 사는지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. 네, 뭐 그야말로 수소문 끝에 찾아낸 거군요. 네, 맞습니다. 곽 의원 아들은 본인이나 부인 소유가 아닌 전셋집에 거주하고 있었는데요. 전세 대출도 없었고 전세권 설정도 없었습니다. 이 때문에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곽 씨나 부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. 네. 저희 취재진이 곽 씨 추적에 애를 먹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. 네, 뭐 고위공직자 자녀의 재산은 언론의 검증 대상이기도 하고 특히 곽 씨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건의 주요 당사자이기도 하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고위공직자 가족은 이 재산이 언론의 검증 대상입니다. 뿐만 아니라 곽 씨는 이번 사건의 주요 당사자이기도 합니다. 관련 대화 내용 잠깐 보시겠습니다. 독립생계를 유지를 하기 때문에 예. 거부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예. 제 아버지랑 제가 뭐 어떤 관련이 있거나 하면 관련이 있죠. 아버지 소개로 직업도 구하셨잖아요. 어떻게 관련이 없습니까? 저는 뭐 SNS에 말씀드린 게 전부고 더는 예.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. 네, 뭐 그래서 시민단체들은 뭐 줄곧 고위공직자들 직계 가족의 재산도 의무적으로 공개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곽 의원의 아들이 재산 공개 대상이었다면 이번 문제는 더 일찍 알려졌을 겁니다. 네. 시민단체의 주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곽상도 의원 아들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악용될 소지가 굉장히 많고요. 형제들 경우까지 확대할지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겠지만은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번 계기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시민단체에선 고위공직자 자녀나 부모에게 뇌물을 준 경우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. 재산 공개 대상 범위 자체를 더 넓혀야 한다는 겁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이윤석 기자였습니다.